밥만 먹으면 졸립니까? 식탁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오후가 되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췌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성인의 40% 이상이 식후 과도한 졸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단순한 노화로 착각합니다. 문제는 그 졸음이 췌장이 보내는 마지막 도움 요청이라는 겁니다. 췌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30년간 환자를 보며 느꼈습니다. 식후 졸음은 췌장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몸의 언어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음식을 연료로 바꿔주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멈춰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밥 먹고 졸린 게 왜 췌장의 신호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바꿔야 췌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72살 남성이었습니다. 선생님, 밥만 먹으면 너무 졸려요. 아침만 먹어도 눈이 감겨요. 그는 매일 점심을 먹고 나면 1시간 넘게 앉아서 깜빡 졸았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당 검사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식후 혈당이 210mg/dl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정상은 140 이하입니다. 그런데 식사 후 매번 200을 넘고 있었습니다. 췌장은 이미 과열 상태였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혈당을 조절합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릅니다.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내보내 당을 세포로 옮깁니다. 그런데 식사 때마다 탄수화물과 당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쉬지 못합니다. 계속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결국 피로해집니다.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우리 몸은 혈당 스파이크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너무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급격히 빠져나가며 졸음이 몰려옵니다. 즉 식후 졸음은 혈당이 급락할 때의 어지럼증입니다. 췌장의 과부하 반응인 셈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몸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췌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입니다. 췌장은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기름이 들어오면 엔진은 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만듭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름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넣는다는 겁니다. 하루 3끼뿐 아니라 간식을 먹습니다. 과일을 먹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빵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과자를 먹습니다. 췌장은 하루 종일 인슐린을 내보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결국 췌장 세포가 지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인슐린 공장이 고장 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당뇨병 진단을 받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바로 식후 졸음입니다. 식사 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머리가 띵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그건 이미 췌장이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78살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꼭 졸려서 의자에서 꾸벅꾸벅해요. 저녁엔 다리가 무겁고 손끝이 저려요. 혈당 검사 결과는 공복 115, 식후 220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뇨 없어요. 약 안 먹어요. 병을 부정했습니다. 석 달 후 공복 혈당은 150으로 상승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7.2까지 올랐습니다. 식후 졸음은 이미 당뇨 전 단계를 알리는 붉은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식사법을 바꿨습니다.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식사 후 10분간 걸었습니다. 하루 한 번씩 식단 기록을 남기며
식사 속도를 천천히 조절했습니다. 2달 후 혈당은 안정되었습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젠 밥 먹고 나면 머리가 맑아요. 잠이 아니라 기운이 돌아요. 이것이 췌장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지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음식 순서를 바꾸십시오. 식사를 시작할 때는 단백질이나 채소를 먼저 드세요. 단백질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춥니다.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반면 밥이나 국부터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해 췌장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 식사를 합니다. 상에는 밥과 국과 반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뜨거운 국부터 한 숟가락 뜹니다. 그 다음 밥을 뜹니다. 이것이 췌장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순서입니다. 이제 바꿔봅니다. 먼저 달걀을 한 입 먹습니다. 또는 두부를 먹습니다. 김치를 먹습니다. 나물을 먹습니다. 그 다음 밥을 먹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과 섬유질이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췌장이 여유를 갖고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췌장을 살리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한 숟갈 속도를 늦추십시오. 씹는 횟수가 많을수록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사 속도를 2배 늦춘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빨리 먹는 습관이 췌장을 10년 빨리 늙게 만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천히 먹을까요? 간단합니다.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십시오. 음식을 삼키기 전에 20번 이상 씹으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빨리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천천히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췌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확보하십시오. 시계를 보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가족과 대화하며 먹으십시오.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먹으십시오. 그것이 췌장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걸어도 췌장이 쉬어갑니다. 식후 10분 걷기 습관은 혈당 피크를 25에서 30% 낮춰줍니다. 걷기는 약보다 강력한 췌장 보호제입니다. 왜 식후에 걸어야 할까요? 식사 후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은 30분에서 60분 사이입니다. 이때 가벼운 걷기를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인슐린 없이도 혈당이 조절됩니다. 췌장이 쉴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10분만 걸으면 됩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돕니다. 아파트 복도를 걷습니다. 사무실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10분도 아까워요. 일이 바빠서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10년 후 투석하는 시간이 하루 4시간입니다. 지금 10분이 아깝습니까? 10년 후 4시간이 아깝습니까? 그 환자는 다음 날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식사 후 10분 걷기입니다. 이것이 췌장을 되살리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잠시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췌장은 기름기와 단 음식을 가장 싫어합니다. 튀김을 싫어합니다. 햄버거를 싫어합니다. 라면을 싫어합니다. 케이크를 싫어합니다.
과일 주스를 싫어합니다. 설탕 음료를 싫어합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인슐린 분비를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 몇 분 안에 마십니다. 췌장은 급격히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집니다.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과일에도 과당이 많습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만 남습니다. 과일은 통째로 먹으십시오.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췌장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현미입니다. 귀리입니다. 통보리입니다. 이런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됩니다. 혈당을 서서히 올립니다. 연어입니다. 닭가슴살입니다. 두부입니다. 달걀입니다. 이런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근육을 유지합니다. 브로콜리입니다. 시금치입니다. 양배추입니다. 해조류입니다. 이런 녹색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유입니다. 아보카도입니다. 견과류입니다. 이런 좋은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물입니다. 췌장은 수분이 부족할 때 가장 쉽게 피로해집니다. 물 한 잔은 췌장에 주는 휴식입니다.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십시오. 커피나 음료가 아닌 순수한 물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췌장이 편안해집니다. 아침을 거르지 마십시오. 췌장은 리듬을 좋아하는 기관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점심과 저녁에 폭식하게 됩니다. 인슐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췌장을 안정시킵니다. 아침이 바쁘다면 간단하게라도 드십시오. 달걀 한 개입니다. 우유 한 잔입니다. 견과류 한 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늦은 밤 간식을 피하십시오. 밤 10시 이후는 췌장이 쉬는 시간입니다. 이때 먹으면 소화 효소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췌장이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배가 고프다면 물을 마시십시오. 따뜻한 차를 마시십시오. 음식은 내일 아침에 드십시오. 음식을 먹자마자 눕지 마십시오. 위장이 눌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췌장 피로의 지름길입니다.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앉아 있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십시오. 설거지를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산책을 합니다. 그 다음 쉬십시오. 이 3가지만 피해도 췌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췌장은 스트레스에 가장 약한 기관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혈당을 높여 췌장을 혹사시킵니다. 따라서 췌장을 지키는 비법은 마음의 휴식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 10분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숨을 4초 들이마십니다. 6초 내쉽니다. 췌장이 차분히 쉬는 시간입니다. 화를 내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걱정을 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불안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췌장도 편안합니다. 명상을 하십시오.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자연 속을 걷습니다.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췌장을 지킵니다. 수면은 인슐린 조절의 핵심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식후 혈당이 더 오릅니다. 7시간 이상 숙면이 췌장을 되살리는 기본입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식욕이 증가합니다. 특히 단 음식이 당깁니다. 이것은 호르몬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과식하게 만듭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침실을 어둡게 합니다. 시원하게 합니다. 조용하게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좋은 잠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췌장도 잠을 잡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췌장도 회복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걷기입니다. 걷기는 췌장의 재활 운동입니다. 식후 10분입니다.
하루 30분입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위험이 45% 낮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10분 걷습니다. 점심 먹고 10분 걷습니다. 저녁 먹고 10분 걷습니다. 이것만으로 하루 30분입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10분으로 늘립니다.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걷는 동안 주변을 둘러봅니다. 나무를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새소리를 듣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혈당이 내려갑니다. 췌장이 살아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식후조름은 췌장이 과부하에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 식사 속도, 걷기 습관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5가지 행동을 제시합니다. 밥 한 숟갈 전에 채소 한 입부터 먹습니다. 식사 시간 20분 이상 확보합니다. 식후 10분 걷기 습관을 들입니다. 물 하루 6에서 8잔 마십니다. 밤 10시 이후 음식을 금지합니다. 이 5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지 실천하는 것입니다.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쉬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췌장이 살아나면 몸의 피로가 사라집니다. 졸음도 줄어듭니다. 당뇨를 막습니다. 10년은 젊어집니다. 여러분, 췌장은 조용히 일합니다. 하지만 가장 혹사당하는 기관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평생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밥 먹고 졸린 것은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췌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살리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어떤 환자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투석을 받습니다. 발이 괴사됩니다. 시력을 잃습니다. 어떤 환자는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습관을 바꿨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결국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식사 한 번 한 걸음 한 걸음이 췌장을 지키는 약이 됩니다. 오늘의 밥상이 내일의 혈당을 만듭니다. 내일의 수명이 됩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습관이 병을 만듭니다. 습관이 병을 고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췌장을 살리는 첫날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떠올려 봅니다. 무엇을 먹을 예정입니까? 어떤 순서로 먹을 겁니까? 얼마나 빨리 먹을 겁니까? 먹고 나서 무엇을 할 겁니까? 이 질문들이 당신의 췌장을 결정합니다. 채소부터 먹습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20분 이상 시간을 드립니다. 식사 후 10분 걷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췌장은 감사합니다.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늦었어요. 나이도 많고 혈당도 높은데 지금 바꿔서 무슨 소용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80세의 습관을 바꾼 환자도 봤습니다. 석 달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당신의 췌장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쉬고 싶어 합니다.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 환자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65세 남성이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240까지 올랐습니다. 매일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깜빡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석 달만 습관을 바꿔 보십시오.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한 개를 먼저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저녁엔 밥을 반 공기만 담았습니다. 식사 후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10분씩입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후 졸음이 줄었습니다. 오후에 머리가 맑았습니다. 한 달 후 혈당을 재봤습니다. 식후 혈당이 170으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 후 그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밥 먹고 졸리지 않아요. 오후에도 정신이 맑아요. 몸이 가벼워요. 혈당을 재봤습니다. 공복 95, 식후 140입니다.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약 없이 습관만으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안 했을까요? 10년을 허비한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식후조름 외에도 췌장은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들도 놓치지 마십시오. 갈증이 심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도 입이 마릅니다. 소변을 자주 봅니다. 밤에도 화장실에 갑니다. 이것은 혈당이 높아진 신호입니다. 배가 자주 고픕니다. 방금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픕니다. 특히 단 음식이 당깁니다. 초콜릿이 생각납니다. 빵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인데 몇 주째 아뭅니다. 피부가 가렵습니다. 발이 저립니다. 손끝이 따끔거립니다. 이것은 혈당이 신경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혈당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습관을 당장 시작하십시오. 췌장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문제입니다.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부모가 당뇨면 자녀도 위험합니다. 따라서 가족 모두가 함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식사 후 함께 산책합니다. 공원을 걷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칩니다. 배우자와 함께 건강해집니다. 부모님을 돌봅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가족 전체가 바뀝니다. 당신이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변화가 가족을 구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말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매 끼니가 치료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건강해집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망가집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생각해 봅니다. 튀김을 먹을 겁니까? 생선을 먹을 겁니까? 라면을 먹을 겁니까? 현미밥을 먹을 겁니까? 콜라를 마실 겁니까? 물을 마실 겁니까?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매 순간이 치료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췌장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일주일 식단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현미밥 반 공기,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시금치, 나물, 김치를 준비합니다. 먼저 고등어 한 입을 먹습니다. 시금치를 먹습니다. 그 다음 밥을 먹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귀리죽, 삶은 달걀 2개, 방울토마토, 아몬드 한 줌을 먹습니다. 죽이 탄수화물이지만 귀리는 천천히 소화됩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수요일 점심입니다. 잡곡밥 반 공기, 닭가슴살 샐러드, 두부 조림, 미역국을 먹습니다. 샐러드부터 먹습니다. 두부를 먹습니다. 밥은 나중에 먹습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통밀빵 한 조각, 연어 구이,
브로콜리 볶음, 아보카도 반 개를 먹습니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입니다. 브로콜리의 섬유질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현미밥 반 공기, 된장찌개, 두부 스테이크, 양배추 샐러드, 김을 먹습니다. 가족과 함께 천천히 먹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식사 후 함께 산책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과식하지 않습니다. 단 음식을 피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이렇게 먹으면 췌장이 편안합니다. 혈당이 안정됩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집니다. 외식할 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식당에 가면 메뉴를 천천히 봅니다.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구이나 찜을 선택합니다. 밥의 양을 줄여달라고 말합니다. 반 공기만 달라고 합니다. 음식이 나오면 먼저 샐러드나 채소 반찬을 먹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먹습니다. 밥은 나중에 먹습니다. 국물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먹습니다. 디저트를 권하면 정중히 거절합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식사 후 가게 밖으로 나와 10분 걷습니다. 회식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최소한으로 마십니다. 안주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먹습니다. 술 한 잔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외식이 잦아도 원칙을 지키면 췌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여행 가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습니다. 간식을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도 기본은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은 꼭 먹습니다. 호텔 조식을 이용합니다. 달걀과 샐러드를 먹습니다. 빵은 한 조각만 먹습니다.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깁니다. 배가 고플 때 먹습니다. 편의점에서 사탕이나 과자 대신 우유나 요구르트를 삽니다. 관광 중에는 많이 걷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호텔 주변을 산책합니다. 여행의 여운을 즐기며 걷습니다. 혈당도 내리고 추억도 만듭니다. 여행이 췌장을 해치는 이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건강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봄에는 야외 활동이 늘어납니다. 꽃 구경을 갑니다. 산책을 합니다. 좋습니다. 단 봄나들이 도시락에 김밥과 떡만 가득 담지 마십시오. 삶은 달걀을 챙깁니다. 방울토마토를 챙깁니다. 과일은 적당히만 먹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로 입맛이 없습니다. 시원한 음료를 찾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차가운 음료는 당이 많습니다. 대신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수박을 먹되 한두 조각만 먹습니다. 가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송편을 먹습니다. 전을 먹습니다. 과일을 먹습니다. 모두 혈당을 올립니다. 한두 개만 맛만 봅니다. 나머지는 가족과 나눕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활동이 줄어듭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간식을 자주 먹습니다. 의식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실내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사계절 내내 췌장을 생각하십시오. 계절이 바뀌어도 원칙은 같습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관리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40대는 췌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받습니다. 50대는 본격적으로 췌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식후 졸음이 시작됩니다. 체중이 늘어납니다. 지금 바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식사량을 줄입니다. 60대 이상은 췌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사는 더 천천히 합니다. 걷기는 더 자주 합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며 관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다음 항목 중 몇 개나 해당되는지 세어 보십시오. 식후에 자주 졸립니까?
오후에 머리가 멍합니까? 단 음식이 자주 당깁니까? 물을 자주 마셔도 갈증이 납니까? 소변을 자주 봅니까?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갑니까?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까? 손발이 저립니까? 시력이 흐려집니까? 체중이 이유 없이 줍니까? 이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췌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5개 이상이면 당장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긴 내용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은 당신이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그럼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췌장을 되살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나이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전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실수했습니다. 과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채소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걷기를 추가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매일 무엇을 먹었는지 적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적었습니다. 혈당이 얼마인지 적었습니다. 기록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걷는 동료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격려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핑계대지 않기, 완벽주의 버리기, 작게 시작하기, 기록하기, 함께하기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삽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70대부터 병원을 달고 삽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이 건강하면 당뇨가 없습니다. 당뇨가 없으면 합병증이 없습니다. 신장이 건강합니다. 눈이 건강합니다. 혈관이 건강합니다. 심장이 건강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당 관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췌장을 소중히 다뤘다는 겁니다. 당신도 100세까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췌장을 돌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10년 후, 20년 후 당신은 감사할 겁니다. 오늘의 나에게 감사할 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췌장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마음속으로라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췌장에게 그동안 너무 혹사시켜서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 매일 쉬지 않고 일하게 해서 미안해. 단 음식 많이 먹여서 미안해. 밤늦게까지 먹여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너를 쉬게 해줄게. 좋은 음식만 먹일게. 천천히 먹을게. 식사 후에 걸을게. 충분히 잘게. 스트레스 덜 받을게. 너 덕분에 내가 살아있어. 너 덕분에 에너지가 생겨.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앞으로 잘 돌볼게.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런 마음으로 췌장을 대하십시오. 췌장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소중히 다루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꾸십시오. 채소부터 먹습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식사 후 10분 걷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습니다. 출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한 달 후 혈당을 재봅니다. 변화를 확인합니다. 석 달 후 몸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1년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당신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걷고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있습니다. 천천히 씹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대열에 합류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함께 건강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읽으며 힘을 얻으십시오. 누군가의 댓글이 당신에게 용기가 될 겁니다. 당신의 댓글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갑니다. 여러분, 췌장은 침묵하는 기관입니다. 아플 때까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보냅니다. 식후조름, 갈증, 피로, 이 모든 것이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께 드린 방법들은 모두 검증된 것들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단지 실천만 하면 됩니다. 채소부터 먹기, 천천히 씹기, 식후 걷기, 물 마시기, 밤 늦게 먹지 않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췌장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의 밥 한 숟갈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췌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식후조름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활기찬 오후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당뇨 없는 삶을 사십시오. 합병증 없는 삶을 사십시오.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십시오. 가족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친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